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조재현 보좌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장애인의 접근서 보장의 관심을 가지고 토론에 참석해 주신 내외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최를 하고 정보 접근성 향상 TF,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연대, 한국시각장애인 가족협회,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협의체가 공동 주관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전자책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중한 자리를 기록하기 위해서 영상 촬영 중입니다. 이 영상은 차후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바로 애국가 제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 홍익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국회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 이용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원종필 관장님 오셨습니다.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이삼희 원장님 오셨습니다.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연대 남정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 가족협회 김경숙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정보인명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현주연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석봉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서울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동대문구지회 최상민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서울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 이승민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조원석 협회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주최하신 김예지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참여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장을 맡아주실 정보접근성 향상 TF팀 유석종 기획팀장님 오셨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실 주식회사다 황기현 프로님 오셨습니다. 고인정보기술 김현영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토론을 해주실 5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장보성 사무관님 오셨습니다. 교보문고 이근호 차장님 오셨습니다. 밀리해서제 이성호 팀장님 오셨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성호 팀장님 오셨습니다. 민키지대 김혜일 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대표하여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김도영 과장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솔 사무관님 오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주최하신 김예지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전자책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깊은 관심으로 자리를 빛내고 계신 내외 개빈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회의나 전원회의 등으로 매우 바쁘신 줄로 알고 있는데 홍익표 우리 문체위 위원장님 모셨고요. 그다음에 이용호 간사님, 저희 문체위 간사님이고 제1 송
소위의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 주간에 함께 해주신 정보 접근성 향상 TF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그리고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한국시각장애인 가족협회,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협의체를 비롯한 좌장을 맡아주신 정보접근성 향상 TF 유석중 정책팀장님, 기획팀장님이시기도 하시죠. 네, 발제를 맡아주신 주식회사 황기영 프로님과 보인정보기술 김현영 부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토론자로 함께 해주시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장보성 사무관님과 교보문고 이은호 차장님, 밀리의 서재 이성호 팀장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선우 팀장님, 그리고 링키지랩 김혜일 팀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김도영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솔 사무관님을 비롯해서 모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로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문화생활의 접근성과 가능성이 확장되고 있고, 오랫동안 정보 전달과 문화 향유의 매체였던 도서 또한 디지털화 형태가 되어가고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전자책의 경우에는 기존의 도서가 갖고 있었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하나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고 자유롭게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실로 알고 있지만 시각장애인들 또는 시청각 장애인들은 웹 접근성이나 모바일 접근성, 그리고 이 플레이어, 뷰 플레이어 하는 그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웹이나 모바일 접근성 등의 문제로 이해도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점을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책의 발전이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도 또 다른 장애인에게도 독서의 큰 확장성을 가져다 줄 기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 토론회가 열림에 있어서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접근성이 마련되지 않은 그 안드로이드나 iOS 그 모바일 앱이나 또 PC 어플리케이션 또 웹 프로그램을 스크린 리더로 접근할 수 없어서 결제부터 이용까지 큰 제약이 있는 이 현실을 이 토론회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는 어떤 기점을 만들어 보는 그런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만큼 시각장애인의 전자책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요. 문체위원으로서 계속 함께하고 여기 위원장님하고 저희 일소위 위원장님 함께 해주신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곧 일소위에 제가 전에 저 발의했던 저작권법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맞죠, 간사님?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염원하셨던 지금 어문으로만 지금 국한되어 있는 것이 다양한 사실 지금 대체 텍스트, 대체 자료가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이 이제 곧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함께 해주신 의원님 두 분도 함께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입니다. 네,
네, 오늘 그 전자책 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저하고 같이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김혜지 의원께서 오늘 자리를 준비해 주셨고요. 또 그 외에도 정보 접근성 향상 TF,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연대, 한국시각장애인 가족협회,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협체 등 여러 기관에서 관계자분들께서 함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점점 그 일반 우리가 그 종이로 만든 책보다는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IT 기기로 읽을 수 있는 전자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1년 성인 독서율이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성인 독서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8.2%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전자책을 매개로 한 독서는 2.5%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종이로 된 책에 대한 독서율은 좀 떨어지는 반면에 디지털화된 전자책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아마 이 최근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인쇄 그 종이보다는 디지털 기기가 훨씬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이 전자책 시장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전자책 시장의 성장에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들께서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전자책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자책 내 표와 그림에 대한 대체 텍스트 지원도 부족하고 제목과 목차에 대한 이론 관련 기능도 미흡해서 청각과 촉각을 통해 정보를 얻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그 이용 자체가 사실상 거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그 모든 이용할 문화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 우리 지난 십수년간 우리 문화 정책, 그다음에 각종 사회보장 관련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핵심적인 원칙 중에 하나였는데요. 바로 이 전자책 분야에서도 이런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켜서 시각장애인께서 불편 없이 전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요. 어느 누구나 편리하게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갈 수 있고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께서 이러한 책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높아질 때 지금의 어떤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사회적 참여의 기회도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김혜지 의원께서 우리 국회에서 누구보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국회에 대해서도 아마 김혜지 의원님이 활동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불편함을 하나하나 저는 극복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김혜지 의원님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제2의 김혜지, 제3의 김혜지 그 누군가가 왔을 때도 이제는 불편함이 없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의 어떤 특정 개인 한 명의 뛰어남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개선해서 나 다음에 오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리 장애인 문화 접근성 정책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바람에 대한 지원을 기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혜지 의원님과 오늘 함께해 주신 관계기관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신 이용호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호 의원입니다. 제가 국민의힘에서 호남 지역구 의원 중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간사를 맡고 있는데 오늘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김혜지 의원님 주최해 주시고 또 많은 단체가 오셨는데 여기 오신 분들 너무나 다 환영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참 책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괜찮아요. 젊었을 때는 뭐 할 수 없이 시험 공부하라고 책을 봤지만 그때 싫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또 이제 갑자기 싫어했던 책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요즘에는 책을 보면 뒷장 넘기면 앞장 내용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 2페이지 읽으면 눈이 침침해갖고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도 잘 못 보는 이제 그 단계에 왔는데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책을, 제가 요즘 좋아하는 책을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께서 전자책 접근성에 관한 토론회를 하면서 저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책이 많이 없어지고 전자책으로만 바뀌었는데 저도 전자책 한 번도 사실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요즘엔 조금 소리로 듣는 오디오북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김혜지 의원님이랑 여러분들이 이런 접근성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또 법안도 많이 내놓고 바꿔놓고 있는데 실제로 앱 같은 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김혜지 의원님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 오늘 의총이 지금 있는데 제가 의총이 문제냐 우리 김혜지 의원님 토론에 지난번 국감 때도 정말로 장애인들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법안도 많이 내놓고 계세요. 저는 좀 이런 말이 어쩔지 모르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을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선거는 역시 지역구 두고 거기서 투표해서 힘을 받아야지 의원이지 비례대표는 좀 마이가리 소위 이런 좀 지역구보다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김혜지 의원님은 이 장애인들 위한 정말로 의원 활동을 너무 충실히 하셔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인기가 짱입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여러분들 위해서 활동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문자가 이게 발명되면서 앞에 있는 지식들이 다 전달이 되고 확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본다는 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하는데 이 책을 쉽게 볼 수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독서뿐만 아니라 문화 모든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건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뒤에서 뒷받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토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립장애인도서관 원정필 관장님의 촉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원정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점수를 주셔가지고 나가시고 계시는데 홍익표 위원장님, 이채리 위원장님 그리고 유영호 간사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김예지 의원님 계시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아마 이에 관계되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이제 교보문고 유래세제 같은 전자책 제작 및 유통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그 민간 영역에서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책을 읽는데 만들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그 글자를 읽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력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의존하게 되는데 이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서 같이 동참하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그 국립장애인도서관도 우리 그 일반 그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지원할 것이고요.
역시 많은 그 전자책 뷰어 같은 것도 사실 저희가 그 개발을 좀 해서 지금 저희도 그 웹에서 그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마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에서는 거의 그 EPUB 2.0으로 해서 우리가 전자책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 분들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체 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제 EPUB 2.3 나오고 3.0 상태로 해서 제작됐을 때는 많은 그 장애인들이 쉽게 전자책을 접근할 수 있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에 맞춰서 뷰어도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에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보고 누구나 미래에서 이제 특히 대형 서점을 출판하는 곳들이 좀 앞장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권 역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책무와 또 민간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신데 여러분들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본인들의 그 목마름을 이 자리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후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지금 내빈 여러분과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TF팀 유석종 기획팀장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아마 이 말 한마디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발 책 좀 읽어라. 누굴 닮아서 그러냐. 다 엄마 아빠 닮은 거죠. 네. 어렸을 때 한번 다 이 말 한마디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누군가한테는 정말 보기 싫은 책이 어느 누군가한테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게 아마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기 싫은데 억지로 보라는 것도 문제고,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것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두 개 다 억울한 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눈이 안 보여도 읽지 못하는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여기 다 모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시각장애인의 전자책 접근성 그 토론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좌장이기 전에 한 명의 시각장애인으로서 진심으로 일단 고개 숙여 감사드리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오신 분들이 각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 저는 크게 한 3가지 입장을 가지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은 도대체 활자도 아닌 이 디지털 텍스트를 왜 이 챗 GPT 같은 AI 기술이 판치는 21세기에도 아직까지 볼 수 없는가? 그렇죠? 의아하죠. 교통사 입장에서는 일단 그동안 한 번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소비자로서 어떤 여러 가지 좀 제기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용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릴리의 서재하고 교보에서 두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여기 자취방송 같은 자리에 오셨어요. 나머지 안 오셨거든요. 네,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관련 부처의 경우에는, 그리고 장애인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 힘들다라고 하는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유통사 관계자와 관련 부처에서 나오셔서 이제 이분들도 분명 시각장애인분들만큼이나 하실 말씀이 많을 거라고 일단 저도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각장애인이지만 오늘은 이제 좌장이기 때문에 이 3갈래의 모든 입장을 잘 버무려서 나름의 또 억울함을 좀 풀어볼 수 있는 그런 판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발제를 맡으신 분은 주식회사 탓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황기현 프로님을 일단 모시고 민간 부문 전자책 접근성 문제와 대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일단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분을 발제자로 하자고 강력히 추천을 드린 이유는 저분이 책을 많이 안 읽게 생기셨는데 그리고 책을 많이 보시나 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모든 플랫폼을 자유자재로 많이 사용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플랫폼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알 만큼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안 되는 거 억지로 한 번씩 다 써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저분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고, 영상에다가 각 그 제조사에서, 유통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오셨어요. 이거 보시면 사용자들이 지금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제가 혹시 여러분들 발표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마다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일단 황기혁 프로님 인사부터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다세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기혁 프로입니다. 와. 책 많이 읽으시죠? 제 소개가 마음에 듭니까? 일단 네, 마음에 드는 걸로 하고. 자, 일단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부터 말씀해 주세요. 왜 지금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세요? 총체적인 접근성 문제입니다. 네.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뭐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이제 리더 플러스 전자문서, 그다음에 책을 구매하는 과정, 이제 여러 가지 이 세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하나씩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제조사별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일단은 영상 전에 잠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먼저 자장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민간 부분 전자책 접근성 문제와 대안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 부분 전자책 접근성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자책 접근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걸 이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각장애인들이 지금까지 이제 국내에 유통되는 민간 전자책에 전혀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책 구매부터 리더, 앱 제어, 그 다음에 전자문서도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없는 거죠. 네. 여기에 원인은 일단은 전자책의 접근성을 갖춰야 된다는 공감대가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대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책 도서를 공급을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포괄적으로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 협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전자책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실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전자책 업체들인데요. 미디북스, 교보문고, 밀리의 서재, 알라딘, 예스24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전자책 업체들이 아예 접근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텍스트 맞춤 설정, 그러니까 자신의 시력 조건에 맞게 텍스트 크기를 조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배경색을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반전 모드와도 잘 호환이 되고 있고요. 또 TTS 읽기 이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보여주시죠, 그냥. 네. 일단 영상을. 먼저 교보문고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운드 출력을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그동안에는 대체 자료를 이용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봐왔기 때문에 이런 유통사에서 제공되고 있는 출판되고 있는 책들은, 그러니까 출판된 유통사에서 현재 유통되는 책들은 시각장애인이 그동안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까지 요지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직접 사용해서 영상으로 촬영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보여주세요. 사고는 항상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올 겁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제 아까 5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보와 밀리의 서재가 와주셨어요. 나머지 3군데가 문제가 없어서 와주신 게 아니라 영상 나오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교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좋아요.
교보 이북은 과거와 달리 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버튼의 레이블이 없고 더 중요한 건 이북 리더 뷰어 화면에서 페이지 넘기기나 여러 가지 기능을 스크린 리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내서재 있고 책을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5%ドレットキュレイト 예. ドレットレッドフルトロープレス 여기 5%라고 나오는 거는 원래 존 스터드웰이 아시아 현대 경제 성장사에 대해서 쓴 아시아의 힘이라는 어려운 지금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 버전이죠? 예, 맞습니다. 네.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교보 웨브 웹뷰 네, 책이 원료고요. 교보 이북은 기본적으로 웹뷰로 만들어져 있지만 인피니티 스크롤을 구현을 해서 스크린 리더 사용자도 연속 읽기 때 페이지 자동 넘기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게 동작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머리말 네, 태백상 머리말이죠. 여기서 두 손가락을 스와이프해서 다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념을 추구하던 시기였다. 분쟁이 좁혀된 나머지 세계의 보고서의 그 공정한 책인데 정도가 여기서 잘못해서 다시 웹뷰 웹뷰를 잘못 빠져나가면 머리말 예, 태백상 챕터의 처음 머리말로 건너뛰어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다시 이 책에서는 안 아시아 보시면 국가의- 두번 탭하면 상하단에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하거나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또는 PTS 재생 메뉴가 있고요. 이런 메뉴들을 사용을 할 때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책의 진행률 퍼센트를 이동을 해도 실제로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크린 리더 화면에. 자, 보시겠습니다. 정글 첫 번째 게임 페이지 위치 300 슬라이더 5% 5%죠. 슬라이더 앞으로 슬라이더 다음 페이지로 이동 버튼 디세이블 예, 다음 페이지 이동이 디세이블 돼 있죠. 페이지 다음 페이지 위치 300 슬라이더 10% 예, 슬라이더 10%이지만 앞으로 실제는 슬라이더 이게 다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시 본문이 나왔고요. 머리말 네, 머리말이죠. 10%로 이동했는데 머리말입니다. 챕터가 아예 안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디세이블 처리된 다음 페이지나 이전 페이지는 스크린 윈도에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저 교보의 이원호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보시느라고. 네, 다음 네, 보여주세요. 밀리의 서재입니다. 네네. iOS 버전입니다. 지금 보실 앱은 밀리의 서재입니다. 밀리의 서재는 안티프텍트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애플리케이션의 많은 버튼에 레이블이 제공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도서 본문을 볼 때 페이지를 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스크린 리더 사용자는 필수 기능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버튼 버튼 취준형 구일하는 버튼 하늘이 지금 네, iOS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 사진에는 저자가 아니라 도서를 읽어주시는 성우분이 지금 대통령 지금 대통령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지구 끝에 본실이라는 타이틀을 무심코 탭하면 책이 열리는 게 아니라 책 정보가 열리게 됩니다. 책이 하늘 열리면 버튼 레이블 오픈 버튼을 눌러야지만 열리게 됩니다. 미리 밑줄 학습 미리 표지 디자인 여기서 문제는 또 김충 장편 소설 TTS 지구 끝에 온실 있습니다. 정지하고요. 여기서 문제는 일단은 미리 툭 마케팅 특이한 거 본문은 되어 있지만 이 본문과 컨트롤들이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그들이 어렵고요. 페이지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필수 기능 중에 대체 텍스트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여기서 끊고요. 국내 게 몇 개 더 있죠? 네, 일단은 좀 얘기를 먼저 하고 네. 이러므로써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고 싶지만 민간 부분에 접근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대체자료 제작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참여하셨던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대표적인 기관이죠. 여기에 문제는 읽고 싶은 책을 적시에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 활동이나 독서를 매개로 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정보의 격차를 낳게 됐습니다. 네, 전자책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전자책은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디지털 정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점자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글자로 조정해서 사용자 요구에 맞게 유연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운동장애 사용자들 역시 애플리케이션 구현에 따라서 쉽게 터치 한 번으로 책을 넘기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기를 넘어가기 전에 해외 사례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는 굉장히 제가 좋은 부분만 뽑아왔는데요. 아마존, 애플, 그 다음에 반즈앤노블, iOS,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 이렇게 4가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상 있는 거죠? 예. 네, 시간상 2개만 보여주세요. 예. 2개만. 네. 네. 일단은 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글자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국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국내하고 환경이 조금 다른 거는 오디오북하고 텍스트북하고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그래서 TTS 재생 기능은 안타깝게도 거의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를 제외하면. 예. 그리고 내 스크린 리더 사용자들에게도 굉장히 접근성이 잘 되어 있어서 PC, 모바일, 그리고 책 구매 과정이 굉장히 쾌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마존 킨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앱은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마존 킨들입니다. 전자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킨들을 접근성이 정말 좋은 앱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볼 수는 없고요. 책 본문을 듣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Searching from up zip at team vital at zip other lines beyond us visit other lines beyond Kindle double tap for menu select two letters 바더 마인드라는 책이 열렸고요. 여기서 두 손가락을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책을 연속으로 읽게 됩니다. 보이스오버의 표준 동작 중 하나죠. evolution of one swipe over this is probably the closest we will come to needing how to tell you to let online one of the classic problem 네, 이런 식으로 책을 읽게 되고요. 물론 페이지 끝까지 읽으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넘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그 해당 페이지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UI 페이지 코시트 턴이라는 API를 적용했기 페이지 이전 다음 그래서 지금 소리 나는 거와 화면이 일치하다는 줄 말씀이신 거죠? 자동으로 넘어가죠. 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요. 저 영어 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책 본문을 두 번 클릭하면 룩 액션 메뉴가 열립니다. look actions menu close look button 얘도 접근성이 table 좋습니다. contents input search button 컨텐츠, my notebook button reading settings button 리딩 세팅. 네, 대충 이렇고요. 그 다음에 오더블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앱은 오디오북 플랫폼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이에서 제가 오신다고 해가지고 급히 촬영했습니다. 오더블 역시 애정하는 앱이지만 접근성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좋을지 잠깐 보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레이블이 적용되어 있고 스크린 리더와 잘 호환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책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mini player Jurassic Park the park 드레스 펀트를 잠깐 해보면 audible close button 드레스 파크의 더 파크라는 챕터가 열려 있습니다. voice command tap more menu Jurassic the park player start 2 minutes there's 3 hours 57 minutes second AirPods room number 2 button 엑스플로러 같은 메뉴들이 잘 나와 있죠. Hey, what's that? button The header starts commenting online. Allow resonant talk. 네, 이런 식으로 오디오가 재생되고요. button start chapters C1 chapters button display chapters 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chapters. 네, close button 여기 보면 현재 읽고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화면에 챕터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introduction 10 minutes 23 seconds prologue for almost paradise 네, 저 멀리 넘어갔네요. 자,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성원 팀장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대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4가지 부분입니다. 네. 일단은 그 첫 번째로 리더의 접근성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형 모바일 접근성 지침이나 W3C의 WCAG 기준에 맞춰서 모바일 앱을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 접근성입니다. 콘텐츠 본문을 담는 것. 여기는 W3C나 데이지 컨소시엄이 제공하고 있는 난리지 베이스라든가 이런 기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술이나 리더가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읽어드려서 표시하는 스키마, 그리고 올바르게 본문을 마크업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편의 기능, PTS라든가 TTS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지만 뭐 뒤로 감기, 앞으로 감기라든가 이런 거 오디오북에서만 제한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제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 민간 부분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접근성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해야 될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데 일단은 전자문서의 접근성을 자동으로 체크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밸리데이터 애플리케이션,
툴이 배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세한 출판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뭐 자금이나 인력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장애인도서관이나 이런 대체자료 기관에서 책을 실제로 제작을 할 때 인력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서포트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네. 말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책을 먹는 것만큼이나 책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 친구들이랑 이제 어디 서점 같은 데 가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못 읽는데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구글 플레이에서 전자책이 나오고 애플북스에서 전자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신이 난 거죠. 막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다 읽으니까 제가 지금 대충 계산을 해보고 왔는데 제가 링크한 부분에서 전자책을 사서 쓴 게 한 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국내에서 전자책 접근성이 보장이 된다면 책 많이 사시겠다. 800만 원 이상의 수익은 담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알겠습니다. 자, 큰 박수 한번 주시죠. 사실 4가지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4가지에서 5가지의 모든 내용들이 나머지 발표자, 토론자에게서 똑같이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어서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두 번째 발표를 맡으실 분이 보인정보기술 김현영 부사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일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전자책 뷰어 사용 환경 조사 및 해결점 도출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전자책 뷰어 그 환경 조사를 하셨나 봐요. 맞습니까? 네, 이 전자책 뷰어 환경 조사 및 개선한 도출에 대해서는 그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번에 2023년 연구 사업으로 사업으로 떴고요. 근데 잠깐만요. 보인정보기술은 뭘 하는 곳입니까? 일단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때 어쨌든 하겠습니다. 보인정보기술은 국립장애인 도서관과 같이 전자책 표준을 좀 정리하고요. 그 표준 아까 말씀하신 표준으로 만들어낸 전자책이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에 대한 시스템, 잘 제작할 수 있는 저작 지침, 뷰어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표준도 만들고 실제 표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은 현재 그 시각장애인용 대체 자료에 한해서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접근성 전자책을 위한 표준입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황기영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접근 가능한 전자책 생태계가 뷰어와 컨텐츠와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 환경, 그러니까 TTS나 아니면 스크린 리더 이 세 개의 잘 버무러진 하모니를 통해서만 전자책 뷰어가 컨텐츠가 잘 읽혀질 수 있는데 지금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뭔가 구조적인 이해가 아직은 우리가 잘 이해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저희가 생태계라고 하는 영역으로 좀 짚어보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슈에 대한 해결안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저는 전체 생태계적인 분석, 3요소에 대한 분석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방향으로 지금 출판진흥원의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진흥원 연구사업은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이고요. 12월에 마무리돼서 제가 진짜 완벽한 해결책은 12월에는 좀 알고 왔고 오늘은 그 해결책을 위한 방안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황 선생님께서 데이지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접근성 전자책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규격이 정의되고 있어요. 그래서 2002년부터 12년까지는 데이지 음성도서에 대한 규격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EPUB, 접근성 전자책 중에서 특히 EPUB이라고 하는 영역의 표준이 만들어지고 내년에 24년에 EPUB 3.3이 되면 이 EPUB에서도 접근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다음에 최근 데이지에서는 오디오북에 대해서는 아까 그 오더블처럼 오더블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현재의 컨텐츠 규격과 뷰어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완성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데이지에서도 같이 연구하고 있고 오디오북에 대한 표준도 2020년부터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것도 뭐 내년이면 나온다 하는데 이게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에 나오면 나온다 이것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전문가들이 연구한 그 규격서를 가지고 시장의 반응을 다시 융합해서 표준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오디오북에 대한 표준안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전자책, 대체 자료, 전자문서 이런 것들이 막 혼용되고 있는데 그 글로벌하게 전자책은 데이지, 이퍼, 오디오북 이런 쪽을 전자책으로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 대체 자료, 그러니까 대체 자료를 전체 통합하는 게 훨씬 큰 슈퍼셋에 대한 개념이고 전자문서 쪽이 PDF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PDF 영역은 데이지 컨소시엄이 아니고 또 다른 PDF 그건 감사합니다. 예, W3C는 그 웹 컨텐츠 쪽 영역이라 컨텐츠 중심으로 웹 컨텐츠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고 이펍도 역시 데이지에서 만들어진 말이 너무 빨라지는데 실제로 사실상 표준화 기구가 있고요. 사실 표준화 기구를 공적 표준화 기구를 만드는 게 있어서 표준화도 여러 단계가 있고 그 와중에 사실상 표준화 기구의 하나가 W3C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자문서 말씀 안 드렸는데 전자문서를 이제 PDF고 여태까지 우리는 PDF가 접근성이 부족하다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금 보시면 2009년에 그 유니버설 액세서빌리티 버전 1 PDF가 만들어져서 2017년에 완성이 됐고요. 여기가 너무 어도비 이게 업체를 말씀드려 죄송하니까 PDF가 원래 어도비가 제안한 규격이다 보니 어도비의 입김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 액세서빌리티 기준안이 만들어져서 최근에는 그 어도비와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약간 뉴트럴한 PDF 접근성 규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2004년쯤에는 완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PDF UA2라고 하는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은 데이지와 W3C 중심으로 ISO 공적 표준을 가고 있고요. PDF는 PDF 어소시에이션, 어도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MS나 구글이 모두 동참해서 어도비와 약간 뉴트럴하게 가는 PDF에 대한 그러면 전자문서는 좀 뒤로 하고 전자책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그냥 출력을 보시면 포맷별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컨텐츠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실제로는 컨텐츠와 뷰어의 관계 그리고 뷰어가 아무래도 컨텐츠와 TTS와 그 스크린 리더의 중간에 사용자 접점 영역이 뷰어이기 때문에 뷰어를 잘 동작하고 사용자가 컨텐츠를 잘 읽어내려면 전자책 접근성을 잘 읽어내려면 컨텐츠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영역 그 다음에 이 TTS나 스크린 리더가 해결해야 할 영역 그 다음 뷰어가 해결해야 할 영역 3개가 모두 잘 조화로워야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림을 좀 그렸고요. 지금 좌측에 있는 게 데이지 컨소시엄에서 만든 데이지 토리움 뷰어와 NVDA라고 하는 스크린 리더예요. 아시겠지만 글로벌하게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 스크린 리더 업체도 많고요. 그 다음에 뷰어 만드는 업체도 뭐 구글, iOS 등등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선택권이 넓어지니까 외국의 사례는 약간 유니버설한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뷰어와 컨텐츠와 TTS로 가는 유니버설한 디자인, 유니버설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요 왼쪽 그림이 그런 의미로 지금 덤프를 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유일하게 접근성 전자책을 잘 서비스하는 데가 장애인 도서관이어서 국립장애인 도서관 화면을 떴는데 여기는 오로지 접근성 전자책과 그 스크린 리더를 사용한 뷰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서 뭐 약간 그 선택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중된 선택을 하니까 장애인을 위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장점이 또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방향으로 뷰어를 정의할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상태이어서 이슈를 띄웠고요. 접근성 지침이 지금 말씀하신 그 W3C의 CAG나 아리아, W3C 아리아 이런 표준들을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 도서관과 같이 접근성 전자책 지침을 KS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 접근성 지침에서
예를 들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이동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문장, 그 대제목, 소제목, 중제목뿐만 아니라 문장 단위로 이동하는지, 단어 단위로 이용하는지, 글자 단위로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을 내비게이션에 정의했고, 그 내비게이션을 컨텐츠에서도 담고 뷰어에서도 담아서 장애인 도서관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약간의 좀 불편은 있지만 어쨌든 모든 기능이 잘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개념에서의 뷰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KS를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이거는 뷰어 표준을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컨텐츠와 뷰어가 어느 정도로 KS 표준으로 해결이 됐다면 뷰어와 뷰어에 붙어있는 TTS나 스크린 리더와의 어떤 충돌, 얘들은 둘 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OS 위에 같은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올라가는 순간 서로 OS에서 내보내는 이벤트를 서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뷰어가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스크린 리더하고 사회하고의 협업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 몇 가지 대표 요소에 대한 음성 출력이라던가 단축키 처리라던가 가상 콘서 처리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에서 엄청난 충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뷰어사와 스크린 리더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라 하다라고 해서 좀 뽑아봤습니다. 항해사항은 제가 15분이라 많이 써서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색은 계속 주장하지만 뷰어 혼자만 해결할 수 없다. 컨텐츠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리딩 툴, 센텐스 리더, 스크린 리더, TTS 이런 것도 같이 움직여야만 모두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전자책을 잘 읽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의 이제 12월까지 연구는 실제 실사용자, 출판사, 개발사들과 개발사는 뷰어 개발사뿐만 아니라 스크린리더 개발사까지 동참한 그런 협의단체를 좀 구축을 해서 방향을 좀 모색하려고 하고요. 저는 아까 황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뷰어 말씀하셨고, 지금 저는 이제 토리움과 그 A사, B사 국내 유통사 도서, 그 다음에 도서관 전자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이거보다 좀 더 상세한 연구 보고를 좀 만들어서 12월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토론자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서로 대화 나누면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교보문고의 유은호 차장님, 먼저 마이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시방석 같죠?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교부의 이은호라고 합니다. 제가 박수 한번 주시고 박수마다 마땅하십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차장님 주신 내용을 지금 살짝 봤거든요. 네네.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제가 이 궁금한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부분에 맞춰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 예, 충분히 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접근성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강화 그거 말씀하실 것 같고, 인증제 제도 하자, 그다음에 기준 준수를 위한 유통사의 자율적인 협약 요거 말씀하실 거잖아요. 제가 잠깐 보니까 요 세 가지를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 접근성 제작 그 지원이라는 게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칫 그 사업에 필요한 그 예산이 충분치 않으면 지원이 곤란하다는 의도로도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그 유통사들의 자율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율성이 맡겼다가 오히려 지원책 부족이 어떤 면죄부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세 가지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는 항상 유통사들의 약간 좀 비난의 자리가 되기도 할 것 같아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었는데요. 농담이고요. 사실 그 디지털 산업으로 많이 옮겨왔죠. 인터넷 환경도 좋아졌고 네트워크 속도도 좋아졌고 모든 것들이 디지털 경제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그런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리한 자료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보충 말씀해달라고 하는 내용들 조금 담아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이해를 드렸으면 좋겠는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전자책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하고는 좀 차별화된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사업자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전자책 사업을 하다 보니 일반인들이 아닌 약간 좀 장애인 약간 좀 접근하기 좀 일반인이 아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으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기술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빨라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모든 패러다임의 변화 주기가 그 어느 때보다 좀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좀 디지털 기반의 산업과 시장 발전이 좀 가속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더 디지털 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된 매체인 그 대표적인 지식 매체인 종이책도 최근에 오디오북이나 전자책을 포함해서 굉장히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장애인들은 여전히 전자책을 이용하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좀 안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자책 포맷 중에 하나가 EPUB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기술적인 부분까지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사실 EPUB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만든 곳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 빼고요. 근데 사실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을 수 있는 포맷이 EPUB 3.0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하는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EPUB이 대중화된 포맷 중에서 EPUB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EPUB 3.0에 대한 얘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그 전자책의 접근성과 이용성에 있어서 그 배리어 프리 실현을 위해서 더욱더 그 민관 협력 전략 방안이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주로 기술적인 면보다는 이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세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접근성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을 좀 통합하고 평가 기준과 활용 방안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그 선생님께서 좀 얘기하신 부분은 하고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은 뭐냐면 산업에서 제작 비용을 좀 더 활용하자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사실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전자책으로 많이 활용하면 좋겠죠. 제공하면 많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의 지원 사업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예산이 확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옆에 계신 이제 국립장애인 도서관 쪽에서도 얘기를 해주시긴 하겠지만 여기에서도 매년 독서 장애인들을 위한 전자책 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출판계에서는 출판문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매년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일반 도서나 미출간 원고를 전자책으로 제작하고 유통하고자 하는 그런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작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근데 이 장애인 접근성 요소가 들어간 EPUB 3는 사실 제작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그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건단이요? 네, 그렇습니다. 우와. 제작 지원 사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출판사들은 이렇게 이제 장애인 접근성 전자책 제작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으면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유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작해서 유통하는 과정,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했는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제작비를 지원받는 구조가 아니라 단순하게 진정으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전자책을 제작했는지에 대한 품질 평가 기준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작된 콘텐츠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제도적 강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인 거고요. 더불어서 전자책 접근성이 좀 고려된 전자책이 좀 더 많이 제작되면 좋을 것 같은 측면에서의
제작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이라는 얘기를 살짝 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제작 지원 사업이 여러 곳에서 좀 지원되고 있는데 그거를 출판사 쪽으로 좀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출판사에서 제작 지원 사업을 받고 이거를 납본하게 되면 사실 국립중앙도서관 쪽에서도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효과적인 제작 지원과 예산과 활용성이 좀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칭적으로 좀 정하긴 했는데 전자책 접근성 표준 인증 제도를 좀 도입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웹 접근성은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WA 웹 접근성 품질 인증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2014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책 접근성에 관련해서는 작년이죠. 2022년도 5월 달에 독서 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표준 정도가 제정된 게 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 장애인을 위한 이런 입법3 기반의 전자책이 많이 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기 위한 규모 환경이 필요한데 하지만 여전히 입법3를 지원하고 있는 유통사들은 일부분에 좀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뷰어도 서로 다른 형태로 제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접근성도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전자책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 곳에 대해서 가칭 전자책 접근성 표준 인증 제도를 좀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증 마크를 좀 부여받은 곳에는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B2B의 입찰 시에 좀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좀 다른 혜택을 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장애인 접근성 뷰어 기능 기준을 마련하고 통일하고 유통사들의 자율적 협약 기준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는 자율적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출판계에는 여러 가지 자율적 협약을 맺어서 발전적인 출판 시장을 조성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거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06년 11월 달에는 그 도서 본문 검색 서비스라는 범위와 그다음에 기준을 정한 도서 본문 검색 및 미리 보기 서비스 기준안을 마련하고 자율적 협약을 맺은 사례도 좀 있었고요. 2018년 4월 달에는 베스트셀러 집계나 발표 기준 보완, 그다음에 도서 판매자의 마케팅 활용 건전화, 중고책 판매 및 전자책 대여의 가이드라인 제시, 위반 제재 마련 등을 내용으로 건전한 출판 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는 그 디지털 콘텐츠가 넘쳐난 시대가 됐다 보니까 전자책에 대한 활용도도 많이 늘고 있다 보니까 유통사마다 전자책 뷰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입법3 기준에 제작한 도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뷰어에 대한 기준, 표준 기준이라든지 기능 기준들을 마련하고 이러한 것들을 유통사들이 자율적으로 협약하면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좀 땄다 보니까 마지막 멘트만 좀 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을 통해서 사실 장애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좀 평등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독서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이러한 기반 환경을 좀 만들어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콘텐츠를 당연히 할 수 없지만 정부에서 뷰어 정도는 빨리 개선해 주실 수 있지 않아요? 따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그동안 보십니까? 내 스스로를 소비자로서 스스로를 그렇게 취급하지 못했을까요? 또는 도모나 이런 유통사들이 시각장애인을 소비자로 그동안 왜 인식하지 못해왔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네. 하나는 그 시각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내가 그 저작물에 대한 도서에 대한 소비자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학습되었거나 아니면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 녹음 도서를 빌려서 테이프로 책을 읽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책이 녹음 도서가 없으면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책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녹음 도서 혹은 아니면 국립장애인 도서관 정도라고 생각했을 테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네. 당연히 전자책을 사서 거기에 있는 음성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참을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그 원고에 좀 약하게 쓰긴 했는데 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국립장애인 도서관이 있고 전국에 시각장애인 도서관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출판사들은 너희는 여기 말고 저기를 이용해라.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요. 저곳이 있으니까 너희는 저곳만 이용하면 된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신 것 중에 다른 거는 뭐 다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거기 보니까는 조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조사 내용이 있는데요. 그 이미 저희 황프로님께서 다 하셨던 내용. 네. 그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거를 먼저 제가 먼저 사과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조금 요 자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2회 실시했는데요. 그 1회차에 실시했었던 그냥 아주 기본적인 초안 정도의 자료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저한테 2번이 왔었는데 제가 그걸 그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약간 좀 오류가 있었어서 그 자료가 최근 자료가 아닌 걸로 제가 그 토론에 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도 자료를 저희가 풀었는데 그 자료를 최신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보면 느꼈던 점은 뭐냐면 그걸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느꼈던 점은 뭐냐면 제가 생각했었던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건 2가지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잘 모르니까 생각했었는데 하나는 플랫폼에 대한 것도 하나는 콘텐츠에 대한 것이었는데 일단은 콘텐츠는 확인조차 힘들었다. 왜냐하면 플랫폼에 접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정말 제가 아까 짧게 얘기해도 될까요? 얘기해도 돼요. 이거 제가 아까 교보문고 선생님도 말씀 주셨지만 나무라려고 한 얘기 아니고요. 그냥 시각장애인을 접해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저희 그 자료집 앞에 보면은 저희 회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을 상상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술을 어떻게 상상할 거냐가 좀 달라질 터이고 그 기술을 상상하는 사람 옆에 시각장애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컨텐츠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플랫폼에 접근이 어려우면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냥 생각을 조금 해주시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잠깐 우리 조모 사장님 힘드시니까 이거 잠깐 마이크를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로 좀 넘길게요. 솔 사무관님 오신 거죠? 예, 끝에 있어요. 네네. 아까 마지막에 교보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요 표준 인증제나 뭐 기타 시스템이 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우리가 이랬겠냐 이거예요 사실.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앞으로의 계획이나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이나 아니면 과거에 하셨던 일들. 네, 과기정통부에서는 현재 저는 과기정통부 디지털 포용정책팀 박솔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디지털 제품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종 표준을 제공하거나 제도 개선 과제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개선을 실제로 기술적으로 지원해드리기도 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현재 지금 발제해서 거론된 웹접근성 국가 표준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앱 접근성 표준도 제공하고 있고 웹 접근성에 대해서는 14년도부터 품질 인증 제도를 현재 이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접근성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 규제를 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복지부 소관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서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이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모바일 앱에 대해서도 21년 7월에 이제 개정이 이루어져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이제 개정이 되었고 최근에 이제 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을 완료하면서 이제 경과조치 이행가 지나면서 이제 민간에서도 모바일 앱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기 교보 선생님 과기부에 요청하실 내용 없으세요? 이 기회에 한마디 하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는 것 생각나면 제가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알겠습니다. 장고성 사무관님께 마이크를 잠깐 좀 전달해 주시면. 네. 저도 우리 저기 장 사무관님 내용을 살짝 지금 봤거든요. 하면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독립형 전자책 뷰어의 개발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접근성 평가 및 뭐 지원 체계 구성 이거는 뭐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먼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답변하시면서 같이 준비하신 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독립형 뷰어 개발이라고 하는 게 교보나 미래서재 같은 어떤 이런 유통사에서 유통되는 그런 콘텐츠를 장애인 플랫폼에서도 아니면 장애인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유통사에서 그러니까 유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앱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국가대체 자료 시스템 같은 드림 시스템 같은 데에서 이 모든 뭐 교보나 밀리서재의 콘텐츠를 받아볼 수 있게 하자라는 뜻인 거죠? 아니 저희 국립장애도 성공은 관련이 없고요. 네.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PDF 파일, 뭐 아니면 한글 문서 파일, 뭐 MS 워드 파일을 보려면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토론회 하고 있는 전자책을 보려면 아까 한프로님이 잘 발표해 주시는데 일단 처음에 전자책 회사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돈을 결제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책을 다운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려면 또 뷰어를 설치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뷰어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가다가 기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유통되는 DRM이 없는 전자책 파일에 대해서는 네.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네. 독립 형태의 전자책 뷰어가 필요하지 않겠냐. 잠깐만요. 밀리서재 보신 유성호 팀장님.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밀리서재에서 만든 콘텐츠를 시각장애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또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하자는 뜻인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켜져. 켜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자, 저자와 출판권자인 출판사의 동의가 일단 필요해야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그분들이 동의했을 때 저희도 그렇게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통사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고. 교본은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유통 구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유통사마다 그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DRM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좀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별도의 유통사 뷰어를 좀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뷰어를 걷어낸 일반적인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냥 대중적인 일반적인 뷰어를 별도 하나 더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근데 그게 유료로 판매되는 게 아니라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그런 전자책을 장애인 접근성을 좀 고려한 그런 통합한 통일적인 그런 표준화된 뷰어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네, 좋아요. 우리 저기 발제 청하신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좀 의도가 조금 약간 의미가 좀 헷갈리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저작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파일 같은 경우는 아예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저작권법을 보면 이제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편리한 게 이제 전자책, 그리고 녹음 파일, 그리고 데이지 파일이 있고요. 하나가 더 이제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 DRM이 있는
DRM으로 암호화되어져서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전자책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이제 쉽게 볼 수 있게 장애인들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에 허용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냥 아마존처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이상. 네, 그냥 아마존 킨들에 들어가서 사고 싶은 책 사면 돼요. 물론 이제 아마존도 호환이 안 되는 포맷이 있습니다. 스크린리더 호환이 안 되는 포맷이 있는데 보통 AWS 같은 경우는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냥 아마존에서 책을 샀으면 좋겠어요. 아마존에서 책을 사는 것처럼 그냥 샀으면 좋겠어요. 뭐 별도의 좋아요. 네. 네. 네, 이제 장보성 상원이 정리해서 본인이 준비하신대요. 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그 토론한 자료들은 이제 원고를 보시면 되고요. 네.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전자책을 보려면 세 가지 접근성이 이제 준수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이 콘텐츠가 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 잘 만들어졌는지, 대표적으로 뭐 대체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 목차 정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콘텐츠의 접근성이라고 하고, 한프로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이제 플랫폼의 접근성, 교보문고, 밀리에서대, 예스24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잘 접근할 수 있는, 이거는 아까 강의정통부에서 말씀하신 모바일이나 웹에 대한 접근성 문제고, 플랫폼에 접근하고 나서 콘텐츠에 대해서 열어봤을 때 이 뷰어에 대한 접근성, 그래서 콘텐츠, 플랫폼, 뷰어 이 세 가지 접근성이 완벽할 때 전자책에 대해서 이용이 보장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따로 생각을 해야 될 게 플랫폼의 접근성은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신 외국 같은 경우 아마존이나 뭐 킨들에는 접근성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이거는 별도의 뭔가 방침이 아니라 이미 아까 말씀하신 웹 접근성이나 모바일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 유통사가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이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보문고나 밀리어스 이런 유통사들이 아마존만큼 편리하게 접근성을 보장해야 되는 것은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콘텐츠의 접근성이냐 뷰어의 접근성이냐 이 두 가지는 붙어 있어요. 네. 왜냐 콘텐츠에서 아무리 접근성을 잘 넣어도 뷰어에서 접근성을 지원 안 한다 라고 하면 접근성 넣은 게 다 무용지물 됩니다. 그런데 뷰어에서 접근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또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출판사랑 유통사랑 얘기를 하면 또 그런 얘기가 우리가 콘텐츠가 접근성이 된 콘텐츠가 없는데 뷰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까? 콘텐츠가 있어야 뷰어를 가지. 그러니까 뷰어 쪽에서는 콘텐츠에 또는 당연히 접근 가능한 콘텐츠가 많이 있으면 우리 당연히 뷰어를 고칠 거다. 그런데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정되는 모든 콘텐츠 대부분 2.0이에요. 3.0가 아니고 3.0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뷰어가 없는데 왜 우리가 굳이 2.0으로 동시켜도 되는 걸 3.0으로 꼭 만들어야 돼요? 지금 2.0과 3.0 중에 콘텐츠로 분류가 따지면 2.0이 훨씬 많습니까? 네. 대부분이 2.0이고 그러니까 콘텐츠 입장에서는 뷰어에서 서비스한 뷰어가 없는데 콘텐츠 만들 필요가 없고 이게 두 집단이 약간의 싸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뭘 먼저 고쳐야 되냐? 그게 저희는 솔직히 고민이에요. 그래서 국민당의 노선은 콘텐츠부터 열심히 잘 만들자. 네.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작년에 케이스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출판사랑 같이 협력해서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표준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콘텐츠가 양이 정말 많아진다. 100건, 200건, 1000건 되면 뷰어 쪽에 가서 이런 콘텐츠를 볼 수 있게는 뷰어에서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노력이 헛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뷰어에서 반드시 고쳐되기 때문에 뷰어를 개선해 주세요. 네. 라는 게 저희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도서관에서 예, 그러시죠. 짧게. 근데 여기서 저희가 또 외국 사례 보면 이게 저희의 노력이 아니라 외국도 이런 방향을 가고 있고 토론을 했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뷰어를 볼 수 있게 아까 정말 유통사를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작권 보호해야 되고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독립 형태의 뷰어를 가지고 이 독립 형태의 뷰어에 대해서 접근성을 테스트해요. 네. 예를 들어서 호주의 어떤 대학 도서관은 유통되는 모든 뷰어에 대해서 1순위부터 순위를 내려요. 어느 콘텐츠 뷰어가 가장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 뷰어인가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교보가 편리한지 밀리에서대가 편리한지 예스이스가 편리한지 한번 저희도 네이킹 되어서 사주고 싶고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김윤영 부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아까 콘텐츠 좀 많이 좀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말을 많이 끊었기 때문에 잠깐 기회 드릴게요. 사모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그 플랫폼과 뷰어와 콘텐츠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 OS에서 지원해야 되는 OS 레벨의, 그러니까 뷰어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TTS와 스크랩이다 영역인데,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다 보니 어떤 특정 기업에 매여야 되고 그 기업이 못하겠다 하면은 아무리 컨텐츠와 아무리 뷰어가 좋아도 그 영역은 못하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저 한마디만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는 지금 그 국내 시장에서 유통이 되지만 지금 사용되고 있는 OS 같은 경우는 모바일 중심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애플이나 구글은 조금 약간 특이하긴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액세시빌리티 트리가 굉장히 좀 잘 구성이 되고 있고 쓸 수 있는 API도 좀 많으니까 그 점을 좀 좋아요. 약간 분위기를 좀 돌려볼게요. 우리 링키즈랩의 접근성 팀 김혜일 팀장님께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지금 되게 포커스를 집중해서 전자책의 접근성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전자책의 접근성은 도서에만 머무르는 순간 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서는 그냥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도서는 문화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지역 도서관이 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동네 사람들끼리 만나고 서로 소통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인터넷 조금만 뒤져보면 아시겠지만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북카페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북카페처럼 운영되는 커뮤니티들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한 차원 높은 지식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아도 실현하고 그 속에서 삶의 질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그 장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만큼 만족감을 얻으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시각장애로 인한 독서장애가 문화 지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정의하는 장애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표현하는 것들. 정확히 독서에서도 그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좋아요. 두 번째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서에서 이제 사회 현상인데 그 사회 현상 중에서도 소비 문화라는 걸 형성을 하고 있어요. 시장 경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서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장애인들은 그건 어땠을까? 권리라고 말을 하고는 있는데 복지로 접근이 되고 있어요. 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접근성 좋은 도서가 없다. 그래서 구매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도서를 구매를 시도해보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기 800만 원 쓰실 분 빼고는. 저도 1년에 밀리에 서재나 구독을 하면서 비용을 지불하고는 있지만 그동안은 이런 도서들이 국제 측면으로 접근돼서 접근성의 개선이라든가 도서 수량을 확보한다든가 이거 하면 좋은 일인데 안 하면 그냥 안타까운 정도의 일인 거예요. 나도 알겠는데 현실이 그러네요. 이 정도의 수준이 된 거죠. 그리고 그걸 계속 얻어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든 어떤 장애 유형에서는 이 도서는 무료로 받는 게 너무 당연해요. 공짜인 거고 내가 왜 돈을 내고 가야 되라는 상황까지 펼쳐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얻어쓰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얻어쓰는 건데 어떻게 공짜로 주는 사람한테 감히 말을 해요.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쓰면서 강하게 어필해야죠. 내가 소비자인데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내가 이걸 제대로 소비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이런 내 권리에 대한 주장을 내가 소비의 주체가 됐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도 이 소비라는 측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제도도 필요해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장애인이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소비자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자책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접근성을 특정 계층으로만 좁히게 되면 그 대상의 수혜자가 적어져요. 수혜자가 적어지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투입하는데 수혜자가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돼? 그럼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 접근성 개선은 점점 동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책 이 접근성이라는 측면도 단순히 시각장애인, 독서장애인만 위한 게 아니라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 독서의 질을 높이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시각장애인들 원하는 엄청 큰 부분 중에 하나 목차 테이블을 만들어달라는 부분. 이거 시각장애만 표현한 거 아니에요. 지체장애인이든 또는 비장애인이든 책의 어느 영역 또는 전문 서적이 됐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영역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출국 기능까지 되고 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이거는 장애인에게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TTX 낭독 기능 이거 이미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데 사실 잘 따지고 보면은 시각장애인들이라고 만든 서비스는 거의 없을 거예요. 비장애인들이 운전을 하면서 아니면 설거지를 하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오디오북처럼 들으라고 만든 기능이거든요. 시각장애인이 너무 편리한데 시각장애인만 편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이 전자도서에서 원하는 것 중 하나 대체 텍스트 제공. 비장애인들이 오디오북을 들으려면 중간에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를 읽어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대체 텍스트 넣어주면 비장애인도 오디오북을 들을 때 그 이미지의 내용 소리로 들을 수 있어요.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패러다임을 넓혀야 돼요.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다. 장애인에게 좋지만 비장애인도 잘 누리고 독서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것 중 하나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상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장애인에게 편리한 거는 비장애인에게 더 편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네. 또 조금 정리해 주시고. 네.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아까 갑자기 궁금한 건데 그 전자책 제작 한 번에 100만 원, 200만 원 든다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그게 누가 알고 있어요? 모르시나요? 아니에요? 책 한 번 만드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든다는 기준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그게 제가 확실한 건 아닌데 뭐 오디오북이나 뭐 이런 이제 시각장애인 하면 대체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정해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수 대체 포맷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것도 한번 따져볼 문제네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중간 정리를 한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미디어 서재 콘텐츠 사업부 이 팀이 기네요. 한 콘텐츠 확장 팀이신데요. 오늘 확장 많이 하셔서 가셔야 되는데 큰일 나네. 이성호 팀장님 나오셨는데 이런 걸 말씀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실제 장애인 이용자의 설계 컨설팅과 개발 후 검수 작업. 네. 어떻게 직원으로 채용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부 말씀도 좀 보셨고 그다음에 다른 교보 업계의 말씀도 들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첨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 장애인 이용자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어쨌든 주셨으니까 이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밀레소드에서 콘텐츠 확장팀에서 콘텐츠 또는 안에 있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서 나온 기술적인 얘기들을 다 못 알아들 것 같아가지고 밀레소드는 저희 개발팀장님도 같이 왔습니다. 잘하셨네. 네,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둘 다 같이 가자. 네. 그래서 저희 개발팀장님도 와 계셔가지고 확장성이 좋으시네요. 네, 든든합니다.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뭔가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분들 위해 접근성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의식적으로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적은 없어요. 회사가 역사가 짧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인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오늘 여기 와가지고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인식을 조금 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 저희가 그동안 그래도 조금씩 해왔던 것들은 이것이 온전히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을 위한 이 전자책 접근성 높이는 차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해왔던 거는 TTS를 좀 고도화해서 인공지능 TTS 붙여서 저희가 더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서비스를 더 많은 책들이 오디오북화돼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빠르게 요거 하나 했었고요. 다른 하나는 시선 추적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손을 대지 않고도 책장의 페이지를 자연스럽게 넘겨가면서 책을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했다라고 여러 가지 부족한 와중에도 저희가 이 두 가지는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오늘이 저희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 좀 배워나가면서 앞으로 밀레소재 여러 제안과
조언 같은 거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 반영해서 이제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결국에는 사용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희는 이 개발자분들이 이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실질적인 이용 행태, 어떤 식으로 하고 과연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 기능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작동할 것인가 라는 측면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애인분들의 컨설팅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실제로 다음 달부터 윌리의 서재도 이제 장애인 직원분이 이제 채용이 되셔서 출근을 하게 될 텐데, 그런 프로그램을 이쪽에 저희가 많이 적용을 해서 하면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장애인 유형? 그거까지 제가 듣지 못했고요. 그분이 이제 담당하실 업무는 주로 이제 콘텐츠를 등록하고 관리와 검수하는 업무 쪽에 이제 투입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장애를 가지신 건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교보도 한번 채용하시죠. 네, 적극적으로. 자, 네, 이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지만, 조언과 제안들 많이 주시면은 이렇게 조금 더 도움드릴 수 있는 일에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박수를 못 받으신 분들께는 죄송하고 한 번에 박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계속 듣고 계셨던 분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계시는 김도영 출판 인쇄 독서진흥과장님이신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 독서진흥과장 김도영입니다. 이름이 되게 길죠. 출판부터 독서까지 다 관장을 하고 있어서. 뭐가 제일 와닿던가요? 얘기 들으시면서. 우선은 여기 토론에 오면서 저도 공부를 좀 하게 됐고, 접근성이라는 거의 정의나 분류도 좀 바라본 입장이나 대해서 굉장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아까 링키지 랩의 김 팀장님께서 정체적 상상력 얘기하셨는데, 전자책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정책적 기획이나 이런 실행에 있어서 상상력이나 어떤 개혁, 혁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보세요? 들어보니까 지금 과장님의 입장에서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만 하면 너무 두리뭉실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과제 내지는 순서상. 글쎄요, 국립장애인도서관 측에서도 오셨지만, 저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전자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뿐만 아니고 전자책의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콘텐츠 제작이랑 콘텐츠 유통인데, 사실 저는 기술자도 아니고 IT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글을 이제 오늘 발제문을 읽다가 보니까 이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개는 아까 보인 정보기술의 부사장님 얘기하셨듯이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서 두 개를 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컨텐츠 제작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출판 유통망이 있는데 월평은 한 3,800에서 5,000 종 정도의 신간이 발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연간 6만 종인데,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 장애인 도서관 같은 데에서 아무리 대체 자료를 작성을 하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필요가 없냐? 그거는 아니죠.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고 공공성의 부분에서 대체 자료 제작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컨텐츠 제작의 이 많은 것들을 장애인, 비장애인들 골고루 다 전자책으로 불편 없이 용이하게 이용을 하게 하려면 결국은 민간에서 출판사든 또는 아니면 온라인 서점에서든 스스로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출판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전자출판산업 육성이라고 아까 언뜻 황 프로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고, 교보의 이은호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텍스트형, 멀티미디어형, 그다음 장애인 접근형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한 2,766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작년 말에 이제 김혜지 의원님께서 이제 국정감사 때 언급도 해주셨고 저희가 또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뭐 PDF, EPUB, 2.0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유형 구분 없이 국제표준 EPUB 3.0 기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키고 제작 난이도를 높이면 더 지원을 많이 해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업계가 자발적으로 이 접근성을 적용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3년부터는 이 지원 체계를 통합해서 통으로 저희가 하고 그 안에서 지원하는 분들이 나는 그냥 EPUB 2.0 할 거야 그러면 한 30-40만 원으로 낮게 책정을 하고요. EPUB 3.0이 이제 그 장애인 접근성이 높은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높은 단계는 더 지원금을 뭐 한 300만 원 정도까지 더 높게 책정해서 지원하는 등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시그널을 주려고 합니다. 국제표준 EPUB 3.0 제작에 맞게끔 좀 업계도 출판사도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컨텐츠 유통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전자책 뷰어하고 OS 뭐 그다음에 리딩 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이제 그 보인 기술에서 하고 계신 게 저희 문체부가 출판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이제 교부하고 거기서 이제 공고가 나가서 이제 진행하는 사안이고요. 그 주요 플랫폼들에 대한 전자책 뷰어의 장애인 접근성 환경조사 및 개선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완료가 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접근성 기준 중에 필수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제공돼야 할 기능을 정리해서 유통사별로 또는 플랫폼별로 뷰어의 개선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도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그 각 민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는 기술 개발이라는 여러 가지 보완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하면 역할을 나눠서 좀 더 그 현장에서 민간 부분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시 모여야 되겠네요. 들어보니까. 잠깐만요. 네, 충분히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토론하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토론자분들께 일단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좀 자율 토론을 좀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우리 황경 프로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황경 프로님 하나 말씀하시고 김민현 부사장님 하나 말씀하시는데 특정 토론자분을 지정하셔서 말씀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질문을 들어보고 이거 내가 대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짧게 질문해 주세요. 일단 황 프로님께 제가 일단 한 가지 정정하고 이제 질문에 네네. 들어가요. 아까 그 김현영 부사장님께서 전자문서하고 이걸 좀 통째로 썼다고 하는데 김민현 부사장님이 저기 토론자로 나오셨어야 되는구나. 그걸 일부러 제가 그렇게 쓴 이유는 네. 실제로 미디어 소재도 마찬가지지만 PDF도 굉장히 이제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PDF가 그 인쇄 포맷으로 접근을 해서 사실 접근성 자체가 원래 태그 자체 구조가 엉망이긴 한데 아무튼 좀 접근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를 뚱뚱해서 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은 하고 네. 또 하나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3번. 근데 이게 금액으로 단순히 이렇게 산출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사실 제가 발제 슬라이드나 발제문을 썼지만 오히려 이걸 이제 밸리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자책 오류 EPUB를 넣으면 이제 이 접근성 문제가 무엇인지 탐지하고 추천 옵션을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든가 이런 도구를 개발해가지고 보도화해서 출판사한테 나눠주는 건 어떤지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고 조사하는 부분에 연동해서 저희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장애인 도서관의 이제 전자출판물 접근성 인증 체계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결해서 인증이 갖춰진 콘텐츠를 저희 출판진흥원을 통한 각종 출판사 또는 출판 콘텐츠에 보조 지원을 하거나 할 때 좀 우대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방금 황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인증하고 오류 탐지하고 하는 걸 스스로 뭐 체크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충족한 것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인증 체계를 마련해서 배포한다든지 그걸 지켰을 때에 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어떤 그런 걸 연동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도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기술이요? 네, 마크와 모듈을 탑재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그리고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기술 개발하는 그 컨텐츠, 그러니까 출판 기술 개발 사업도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마크를 한다든지 뭐 자동 검사 프로그램 한다는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도 뭐 검토해서 가능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술 개발 관련해서 장애인 도서관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서. 보완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국민장애인 노선에 작년에 저희가 캣을 만든 거와 동시에 이제 전자책에 대해서 장애인 접근성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외부 서비스하고 있어요. 즉 한 번이 말처럼 책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소설도 있고 과학 도서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접근성 수준이 달라요. 이거를 하나씩 각 태그별로 어떤 기준을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 또 어떤 점이 틀렸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을 국민장애인 노선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책은 모르겠는데 그냥 인문 서적 같은 경우는 주로 텍스트화 되어 있는 거니까 나름 그 뷰어에 대한 접근성만 잘 지켜진다면 현재 나와 있는 콘텐츠들을 시각장애인들이 소비하는데 또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EPUB3라고 해서 뭐 복잡 다단한 기능들을 붙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텍스트 그러다 보니 기술한 내용들을 온전하게 그냥 전달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표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 텍스트 만들어야 되고 고려해야 되고 기능상 구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대부분의 많은 시장들이 그냥 단순한 텍스트 형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접근성은 차차한다고 하더라도 플랫폼이나 뷰어 접근성만 지원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되죠.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게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우리 부사장님 또 한 말씀 하시죠? 네, 제가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토론자분들한테 혹시 질문하실 건 없으세요? 아쉽다. 질문 없고 그냥 제가 아까 아쉽게 느꼈던 거는 어쨌든 상관님도 그렇고 리키즈랩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이라고 하는 국한된 시장을 바라보면 유통사도 출판사도 그다음에 이 뷰어 제작사도 시장이 있어야 만들거든요. 뷰어 만드는데 몇 없으니까 이게 모두 다 힘들어지니까 저는 제 유니버설한 컨텐츠, 유니버설한 디자인으로 좀 접근하고 모두가 생각을 좀 해서 유니버설한 시장을 같이 만들어가는 큰 시장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관련 철학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마이크를 살짝 여기 좀 플로우로 좀 돌려볼까요? 그러면 질문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거 아니면 좀 추가적으로 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이러신 분 있으면 한두 분 정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네. 제가 서울명학교로 졸업한 아들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별로 신경을 못 썼는데 얘가 힘든 대학을 간다고 해서 따라가기 힘든 아이인데도 그래서 좀 접하다 보니까 교재권 때문에 태학기에서부터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또 왔거든요. 네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저는 IT도 모르고 정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쉽게 접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대학 교재를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단순 인문 교재이기도 했지만은 출판사에 직접 전화해서 파일을 받아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하셨듯이 소비자, 시각장애인은 소비자가 될 수 있으면 꼭 책으로만 사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파일로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이든 저작권법이든 그렇게 바로 저희가 파일을 받아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전자책 접근성이라는 건 핸드폰으로 듣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편하기도 하지만 학생이라는 부분에서라든지 저는 글이라는 거는 눈으로 보아야 저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저희 한글이 좀 어렵잖아요. 발음이든 뭐든 어디든 외국어도 발음에 따라서 또 천자가 틀려지긴 하지만 그게 손으로 읽으면서 저는 익혔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자책은 전자책 나름대로에 있지만 그런 파일을 받으면 저희 한 손에 다 쓰잖아요. 시각장애인 학생들은 한 손으로 읽으면서도 들었기도 하고 또 한글 파일을 우리 카톡으로 받아도 그거 핸드폰으로도 읽어줘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쉽게 접근이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답답한 마음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 출판사로부터 파일을 직접 납품받아서 소비자가 직접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파일로 사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또 다른 절차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뭐 굳이 설명드리진 않고 어쨌든 그런 의견도 있다라고 일단은 모든 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받아볼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참 그 현실적이죠? 우리 아이가 하나요? 저희 아이가 그 일본어 전문이어서 네. 전문배여서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일본어 책이 아시다시피 특수정자잖아요. 네. 그 일본어를 그 원서를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원서도 조차 읽을 수가 없어요. 네. 접하려면은 접할 수가 없어서 학생들한테 원서를 쳐가지고 받기도 하고 하면은 네. 어느 수업이 끝난 다음에 네네. 그렇게 받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 특수정자 네. 이런 것도 접근성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아, 네네. 그래요. 이 사실은 일본어를 포함한 외국어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수학, 과학과 같은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각장애인에게 뭔가 어떤 특별한 콘텐츠화 될 수밖에 없는 자료들이 분명히 있죠. 이런 것들은 시각장애인용 도서관에서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좀 제작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도서관에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당에서도 대체자를 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출판하는데 데이터 파일을 요청합니다. 잘 줍니까? 네, 그죠. 잘 줘요? 출판사에서 잘 줘요? 안 주죠. 잘 안 주죠. 저희가 그 오랫동안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50% 미만 한 40%대였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직원 한 명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천 개의 출판사들한테 이용자가 신청 들어오면 그래서 전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매달리고 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도 잘 안 주십니다. 문체부에서 확대 안 됩니까? 네, 그나마 지금까지 저희가 조금 많이 올린 비율이 한 70%대까지 저희가 로총 대비 악본 그 파일을 주는 비율이 한 70%까지 올라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저희 플로어에 저희 직원도 와 있는데 저 직원이 아까 말씀하신 일본어 정자를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용 신청하시는 일본어 또 저희는 이제 스페인어도 있습니다. 스페인어 정자도 합니다. 그래서 특수 언어에 대한 정자도 저희 국민당인 도서관이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김도영 과장님. 자, 네. 김도영 과장님 이 부분에서 혹시 도와주실 부분이 없습니까? 어때요? 출판사 파일 사서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출판사 저작권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네. 하실 일이 참 많죠. 네, 오늘 와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혹시 여기 오늘 총 7분, 그렇죠? 네, 저희 발제하신 분까지 하시면 9분이신데요. 마지막으로 난 이 말을 꼭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 한 번 더?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짧게 1분 안으로. 네, 이제 궁금해서 한 가지 좀 성함이? 네, 저는 디지털 접근성 진흥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전자책 접근성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지금 아까 잠깐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국제 표준 3.0을 뭐 이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내 표준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전자책? 한기혁 프로님 혹시 제작 지침이 있습니다. 네. 국내 표준과 국제 표준이 동일합니다. 그럼 국제 표준을 따라서 국내 표준을 적용시키는 겁니까? 그럼 지금 오늘 지금 이 전자책이 부분이 부처가 지금 문체부인데 실질적으로 그 표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과기통상부에서 지표를 만드는 걸 알고 있고
또 사회성 평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자부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사회성 평가에 대해서는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보건복지부도 이 자리에 좀 와서 같이 토론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조언 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질문과 함께 아쉬움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좀 더 많이 붙여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셨다라고 일단 제가 알아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질문을 드리고 했었는데 뭐 마지막으로 우리 민티랩의 선생님?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안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접근성 관련된 웹사이트 접근성, 모바일 접근성 관련된 일을 오래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말했던 IT 접근성하고 지금 도서 접근성이 비슷한 측면이 정말 너무 많아요. 당사자들하고 업체하고 정말 애쓰고 있는데 원하는 방향이 여러 상황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역할이 여기에서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투자돼서 지원되는 도서 제작이라면 독서의 약자를 위한 것이 당연하게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네. 접근성에 대해서 계속 제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부 예산 지원 IT 전문가 양성 과정이 있다면 거긴 접근성 교육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공공예산이니까 네. 도서 쪽도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독서장애가 문제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최소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가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웹사이트랑 다르게 도서들은 다 코드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모든 도서가 확인이 가능하고 모든 출판사가 확인이 가능한데 정부에서 실태 조사라고 해서 사람 써가지고 일일이 테스트하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검사할 게 아니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모든 출판사에게 맞춤으로 접근성을 얼마큼 준수했는지 리포트를 제출해라 라고 해서 정부에서 일일이 한 번에 다 취합하고 샘플링 검사에서 만약에 부실하게 성실하지 않게 제출한 경우에는 민감의 대가를 치르야죠. 이러한 주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나서서 찾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관리만 해주면 돼요. 네.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민간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시장이 형성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발제하신 우리 두 분과 토론에 참여해주신 7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독서장애가 문화적으로 지체를 양성해낼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공감이 되고 그리고 그 문화 지체는 결국에는 또 다른 사회적 장애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독서 접근권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장애라고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디까지 장애가 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진단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스스로가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소비자로서의 권리, 그리고 유통사 또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